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종합소득세하고 건보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1년 전에 한번 이 종합소득세 얘기는 다뤘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다른 채널 가서 인터뷰하니까 또 이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도 사실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게 최근 일이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건강보험료 얘기까지 같이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가장 원론적으로 좀 하고 싶은 질문이, 회사에서 연봉 올려준다 그러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저 올려주지 마세요 이런 분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걸 내가 투자할지 말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종합소득세가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15.4%를 냈죠. 지방세 포함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15%, 24%, 35%, 물론 이게 앞쪽에 계단식으로 가는 거라서 이제 정확하게 떼어지는 금액이, 그러니까 세율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한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그 박스를 쳤던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과세 표준이어서 실제 그냥 내가 연봉에다가 금융소득 더하기 한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제가 배당을 받았던 금액의 한 5%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한 6% 정도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깝긴 하죠. 6%나 더 내놔야 되니까 아깝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이거는 커버가 안 된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요새는 사실 좀 더 무서운데요. 이제 보수 외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이제 직장인분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2천만 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7.09%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료의 0.9082%가 장기요양보험료. 그러니까 합치면은 그냥 8% 정도 더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천만 원 초과분의 8% 정도를 월할로 청구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금융소득, 근데 1,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납부한다던데?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보료 산정 기준에 바로 포함이 되거든요. 이제 지역가입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던가, 사업을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바로 이제 1,000만 원이 넘으면은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키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소득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으면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고, 나 다른 거 소득이 좀 더 있어요. 무슨 월세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업으로 사업 소득이 있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합해서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되는 건데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거 이외에 나는 배당 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이겠죠. 근데 이거에 이제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025년부터 기준을 336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 계속 늘어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는 사실 배당소득보다 더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깝긴 하지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당소득세에다가 종합소득세 5, 6% 정도 더 냈고, 건보료 8%, 이리저리 하면은 29%, 30%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아깝긴 하죠. 아깝긴 하지만 나머지 70%는 이익이고요.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배당 소득이 추가로 있을 경우가 이런 거고, 나는 배당 소득만 한 5천만 원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더 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건보료는 좀 더 내야 되겠죠. 건보료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해서 계산돼서 조금 더 나오긴 할 텐데,
뭐 어마어마하게 소득세나 뭐 이런 걸 띄워갖고 도저히 배당 소득을 살 수 없어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임대 소득도 다 이 건보료 계산할 때 넣어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하면 세금을 피해가면서 건보료를 뭐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종합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나왔다 그래서 다 때려 맞는 게 아니고 가족 간에 이제 좀 분산 투자를 명의를 분산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ISA, IRP 연금저축 얘기 계속 했었는데 그런 절세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소득에 그러니까 건보료나 종소세를 따지는 소득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비과세 되는 범위의 소득은 종합소득이나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저축 안에서 배당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는 당장에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추가 부담 자체가 되게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2천만 원을 넘기려면 3억 3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해서 한 6% 정도 이익 난다고 봤을 때, 배당을 받는다고 봤을 때 2천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식구가 3명이다 그러면은 10억을 투자해야 해당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그 소득세나 건보료 때문에 이 배당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분리과세 되는 경우 있잖아요. ISA나 뭐 이제 다른 그 절세 계좌 중에서 분리과세 되는 계좌. 이제 분리과세로 소득이 잡힌 것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이 넘으면 그 건보료 아까 그 보수의 소득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반영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세금이나 이 건보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 대신 돈 벌어올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 생각하시고 늘려가시는 걸 저는 일단 권합니다. 구독자분이 이제 장문의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본인이 이제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 하나를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 ISA로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배당금 절세 혜택이 있으니까, 이게 매도 현금으로만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현재 근데 3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뭐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은 있어서 계속 모아갈 생각인데, 손절하고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둘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장기 투자할 거라면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소득세에 대한 이슈 15.4%나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고 ISA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고서 먼저 산 다음에 여윳돈이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그냥 뭐 하루 이틀 쓴다고 생각하고 먼저 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일반 계좌에 있던 걸 팔던지 아니면 이제 뭐 주가 흐름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먼저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절세 효과를 고려해서 방향은 나 ISA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과감하게 저는 시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아파갖고 신경 쓰고 있다 보면은 사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걸 못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그건 빨리 정리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ISA 계속 모으시고 나머지 투자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공부하고 뭐 이런 데다 신경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도 좋고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